안녕하세요. 청담동 공원입니다. 저는 제 업체 홍보보다는 고객들 스스로 결혼 준비 아주 쉽게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려드리냐고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웨딩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말이죠. 앞으로 한국에서 웨딩 문화가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될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작아진 스몰 웨딩, 나노 웨딩들로 가게 될 것은 아주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없이 결혼 준비하실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주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플래너와 함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 해도 궁금해하실 내용들이라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번 편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고객들이 아주 궁금해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특히 결혼준비 시작 초반에 아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예산과 관련한 고객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찾아보니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그렇지만 누구도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 수 없었던 거, 바로 돈과 관련한 결혼 예산이겠죠.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바로 내가 남들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남들보다 비싸거나 덜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스드메 평균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남들은 보통 어느 정도로 가장 많이 하나요? 스드메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해요? 스드메는 패키지로 해야만 저렴한가요? 추리면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균과 보통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스드메 과연 패키지로 해야만 저렴한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스드메 어느 정도가 보통이고 평균인가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250, 300이 평균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5, 600 정도는 들어야 요즘 유행하는 웬만한 업체들은 할 수 있다 하죠. 난 다 좋은 걸로 할 거야, 나는 눈이 높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스드메만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도대체 평균이 무엇이고 보통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그 보통과 평균의 기준이 어떤 집단 기준 평균일까요? 어떤 집단 기준에서 보통을 여쭈는 걸까요? 저희 회사에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균을 여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일까요? 아니면 지금 한창 결혼을 많이 하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생 분들의 수입에 따른 평균을 말하는 걸까요? 스드메 평균은 연령대, 생활 수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래너도 속 시원히 평균값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분들은 평균과 보통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시작하세요. 우리는 어딜 가서 뭘 사더라도 꼭 우리가 고르는 것은 제일 비싸더라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는 나이도 어느 정도이고 주변 사람들도 결혼을 꽤 많이 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사회적 입지도 다져두어서 하시는 분들은 웨딩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평균과 보통에 만족할까요? 주변에서 보신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남녀 사이에도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조건을 보는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잖아요. 나만의 기준들이 생겨나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저는 웨딩의 기준이 아예 없어요.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당장은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하더라도 보다 보면 내 기준이 참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인스타 사진을 보면서도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나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균이나 보통은 포기하세요. 어떻게 내가 욕망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에 서치하시고 찾아보시고, 찾아보다 보니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색 탭천에 원하는 이미지나 업체의 양이 자꾸 진화하면서 늘어나는 분들, 웨딩에 로망과 열망이 가득해서 하시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나는 잘 포기를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부디 자신을 보통과 평균에 끼워 맞춰서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딩 컨설팅을 통하지 않고 정찰제 기준의 업체들로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보통의 수준은 폭넓게 300에서 500만원대 정도면 선택하실 수 있는 업체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퀄리티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았을 때 괜찮은 정도의 수준, 즉 중상 이상의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특별해지고 좀 더 희소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가격은 그만큼 더해지고요. 합리적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좋은 건 값이 나가는 이유가 그만큼
충분히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경험해보셔야 알 것 같고요. 더 아래로 본다면 200~300만원, 그 아래로는 100~200만원대에도 가능할 수야 있겠지만 원본 수정본 비용, 드레스 추가비 등등 아마 추가되는 비용들을 더하고 나면 초기 비용은 낮을지 몰라도 결국 최종 내시게 되는 비용은 300~400만원 이상 되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실력차에 따라, 희소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높은 가격 이상의 포지셔닝 하는 업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담은 이 수많은 업체들의 과열 경쟁 속에 있습니다. 거품이 있던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대부분 실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청담에서 인건비, 샵 임대료 다 비슷한 조건인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건 비싸게 퀄리티 유지하면서 적게 돌리고 심플하게 판매하느냐, 저렴하게 많이 돌리고 추가비 받아내느냐, 결국에 그것 차이거든요. 두 분에게 맞는 보통이란 답은 두 분에게 있으니 두 분 성향이 먼저 어떠하신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예산의 범주를 폭넓게 잡으시고 찾아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점점 예산의 범주를 줄여나가시는 것이 적합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처음에 남들 하듯이 잡지 마시고 러프하게 잡으신 다음에 경험하시면서 실제적인 예산을 정해나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스드메 패키지로만 해야 저렴한가요? 스드메 패키지로 해야만 저렴한 이유는 업체들이 서로 업체가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것 뿐입니다. 플래너들 최소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세 품목 안 하고 두 품목 한 품목만 하면 산수 몇 번이면 그 업체의 업체가, 즉 컨설팅 납품가가 공개되거든요. 한 품목에 플래너 최소 마진 붙여지면 그 업체의 워크인가보다 싸지고 하니까 컨설팅에서 그거 막으려고 했던 이야기일 뿐인 거죠. 아니, 스드메 각각 다 다른 업체인데 서로 간에 무슨 연고가 있다고 꼭 패키지로 해야만 저렴해진다? 그거 누가 증명해낸 분들 계세요? 업체에서 워크인 고객이란 일회성 고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워크인 고객도 고객입니다. 워크인 고객도 소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컨설팅 납품 가격, 고객을 많이 보내드리니까 워크인가보다 분명 할인된 가격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플래너 마진 더해지면 워크인가와 분명하게 비슷해집니다. 인건비 거기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워크인 고객들에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더 주고 있는 스드메 업체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드레스 업그레이드, 혼주 메이크업 서비스, 액자 업그레이드, 원본 수정원 서비스 등등.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정신만 차리면 플래너 없어도 손해볼 일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좋다는 업체, 인기 있다는 웬만한 업체들은 대부분 정찰제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좀 더 싸게 하려고 플래너에게 준비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하셔야 될 때는 싼 가격이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전문가의 스타일링,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의 플래닝, 전문가의 디렉팅이 필요하신 경우에 선택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 준비 플래너 없이도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스드메, 예복, 예물, 카페에서 블로그에서 공공연히 다들 정보 나누고 계시니까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스드메 패키지로 해야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정리해드렸어요. 예외는 있어요. 이건 플래너와 준비하시던 워크인으로 준비하시던 상관없어요. 드레스를 촬영과 예식 두 번 빌리시느냐, 예식 한 번만 빌리시느냐, 헤어 메이크업도 촬영과 예식 두 번 받으시느냐, 예식 한 번만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딱 절반이 되지는 않아요. 보통 두 번 받거나 빌리시는 비용이 100%라면 한 번만 빌리시거나 받는 비용은 2회 비용의 60에서 8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각 업체마다 요율이 다르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스드메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마칠게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청담동 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